그러면 안동이라는 이름은 언제 생겼을까? 아니 지역을 붙였을까? 언제 생겼을 것 같아요? 안동?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이 처음 붙여준 이름이에요. 안동을. 뭐 왕건은 뭐 다 알잖아 우리, 그죠? 태조 왕건이 언제 붙여줬냐? 신라 말기에 가면 신라가 아주 부패하고 혼탁해지죠. 그래서 각 호족들이 막 득세를 하게 돼요, 그죠? 그때는 이름이 뭐였냐 하면 고창이었어요. 고창. 저쪽에 고창이 아니고 한자가 틀리니까 고창이었어요. 그런데 신라 호족들이 이제 막 이제 좀 세지니까 이제 중앙 집권이 이제 말도 안 듣고 그러는 데서 이 호족 중에서 두 사람이 이제 센 사람이 나타나죠. 그 중에 하나가 상주 출신 누구? 견훤. 견훤이. 그 견훤은 자꾸 세력을 불려가지고 전라도로 가서 광주, 나주 쪽에서 세를 불려서 전주를 도읍으로 해서 후백제를 건설을 하죠. 또 한 사람은 누구? 궁예죠, 궁예. 궁예는 송악에서 처음에 개국을 했다가 다시 철원으로 도읍을 옮겨서 이름을 태봉으로 바뀌어가지고 건설을 합니다. 근데 궁예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미륵보살이라고 그래가지고 미륵불이라고 그래서 관심술 뭐 이래갖고 아주 폭정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제 이 부하가 반란을 일으켜요, 그죠? 부하 누구? 왕건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제 그 다시 세우면서 나라를 고려라고 이렇게 이제 정합니다. 그러니까 고려 후백제 이제 신라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우리는 후삼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그 신라는 이미 다 썩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백제는 후백제는 신라를 막 들볶는데 고려는 신라를 상당히 품에 안아 잘해줘. 그러니까 신라 사람들이 고려에 대고 마음이 다 가는 거죠, 그죠? 그러던 어느 날 견훤이 신라를 쳐요. 들어가요. 그래서 서라부를 가는데 경주를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포석정에서 술잔 돌면서 기생들과 놀고 있는 왕을 잡아. 경혜왕이죠. 경혜왕을 잡아서 야 너는 뭐 내가 죽이기 전에 너 스스로 죽어라. 이래서 자계를 시킵니다, 그죠? 자계를 시키고 그 이종 사촌을 왕으로 앉혀요.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이에요, 그죠? 그거 보니까 벌써 이 백제가 후백제가 이러니까 왕건이가 이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왕건이가 군사 5,000명을 데리고 어디 가서 매복을 해요. 견훤이 돌아올 때에 치기 위해서 어디서? 대구 팔공산, 팔공산을 매복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거와 전투를 벌여요. 그것을 무슨 전투? 공산 전투라고 그러죠. 공산 전투. 그런데 고려가 그냥 그 왕건이가 완전히 져버려요. 쑥대밭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잡혔어. 이제 좀 곧 죽게 생겼죠. 죽게 생겼는데 고려의 충신인 신순겸이가 왕건이 보고 폐하 내 옷을 입고 옷을 바꿔 입읍시다. 이렇게 옷을 바꿔 입고 폐하는 내가 왕노릇 할 테니 그 사이 도망치십시오. 해서 왕건이 탈출해요. 신순겸은 죽는 거죠. 나중에 왕건이가 신순겸을 그 충신을 죽은 거를 장례를 치러줘야 되는데 시체가 뭐 제대로 없잖아요. 머리에 온 머리에 황금으로 머리를 만들어서 묻어줘요. 묻어주는데 황금으로 만들어 묻어주니까 얼른 파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무덤 3개를 만들어요. 그 3개의 무덤이 어디 있냐면 춘천에 있습니다. 유적지가 신순겸이 유명하잖아요. 그러고서는 돌아왔는데 3년 후에 다시 신라 고창, 그러니까 지금 안동이죠. 고창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거기서 왕건이가 이제 이겨요. 이겨서 견훤을 사로잡고, 그리고 견훤이가 풀려서 나가면서 자기 후백제로 갔는데
견훤이가 우리 뭐 저 이 조선 시대의 태조 이성계가 세자를 맨 막내 방석을 시키듯이 견훤이도 세자를 아래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반란하겠죠. 예. 그래서 형이 아버지를 감금시켜요. 그 이제 금산사에다 감금시키죠. 감금시키는데 그걸 탈출해 가지고 왕건이한테 가서 의지를 하는데 왕건이가 아주 잘 대해주죠. 견훤이를. 그런데 견훤이가 자기 부백제를 쳐달라. 그래서 이제 고려 왕건이가 부백제를 쳐서 이제 그렇게 물멸망을 합니다. 근데 그 고창전도에서 이길 때에 이긴 원인이 어디 있냐 하면 신라의 호족들이 많이 도와준 거예요. 왕건이를 잘 도와준 거예요. 그 중에서 다 하고 나서 제일 도와준 사람이 세 사람. 권선평, 또 권행, 김선평, 그 다음에 장길이 세 사람. 그래서 이 세 사람한테 왕건이가 본관을 하사를 합니다. 본관 뭐? 안동을 하사를 하죠. 그래서 안동권씨, 안동김씨, 안동장씨의 시조가 돼요. 그 안동권씨, 안동김씨, 안동장씨가 그 후로 조선시에도 굉장히 번창을 하죠. 번창을 합니다. 조선시대의 과거를 급제한 5대 명문가, 그 중에 여기 그 뭐 윤원씨, 윤여경씨, 좀 화평윤씨도 있지만 안동권씨, 안동김씨가 들어가요. 그만큼 중요했다. 또 우리가 저 안동김씨, 장동김씨에서 조선 후기에 세도 60년 세도 정치했던 사람도 안동김씨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본관을 하사를 해요. 그렇고 이제 그 지역을 동쪽을 편안하게 한 마을이다 해서 안동이라는 걸 이제 붙여요. 이름을 고창을. 그 뒤로부터 이제 안동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 고려가 이제 쭉 이어져 내려오면서 그 고을의 이름은 수시로 바뀌어요. 왜 바뀌냐? 바뀔 때가 언제 바뀌냐? 그 고을에서 역적이 나오거나 또 강상자라고 해서 부모를 죽이거나 또 상급자를 겁탈을 하거나 뭐 이랬을 때는 아주 중한 벌이에요. 그 역적 모의하고 강상자가 굉장히 중한 벌이에요. 그런 거가 나타나오면은 그 고을의 격석을 강등시킵니다. 그러면서 이름도 바뀌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안동이 수시로 바뀌다가 막판에 공민왕 때, 공민왕은 잘 알지만 고려의 뭐 마지막 왕이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공민왕 때 그 이 한족들, 중국의 한족이 몽골족에 의해서 반란을 일으킨 홍건적의 난으로 고려가 공민왕이 피난을 하는데 안동까지 도망쳐 내려와요. 그런데 신라의 사람들이 그 또 공민왕을 극진히 대접을 했나 봐. 그래서 공민왕이 2달 후에 돌아가서는 안동 대도부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여러분들 대도부, 그게 다시 조선으로 가서도 안동 대도부가 되는데 부는 몇 개냐면 4개예요. 대도부도 4개야.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죠, 그죠? 큰 고을이에요. 이게 조선시대에도 그렇게 쭉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많은 이 인물들도 났고 또 여기에서 많은 문화나 이런 이 학자들도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이런 내려와서 전통 문화도 많고 우리가 역사 유적도 많고 지금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히 이렇게 또 안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이제 뭐 휴게소 갔다 와서 우리 도산소원이나 이런 데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숨 쉬십시오.